욕먹을 각오하고 공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 중 상당수는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차 내과 전문의 의사 안중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알이 보조제를 드시고 계십니까?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알록달록한 알약들, 누군가는 비타민C, 누군가는 칼슘과 마그네슘, 또 어떤 분은 뇌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은행잎 추출물을 챙기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먹고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좋다 하니 마치 필수품처럼 느껴져 한 움큼씩 삼키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35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이 질문해 왔습니다. 건강 상담 및 보조식품 상담을 위해 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이 영양제는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의사로서 저는 언제나 양심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 중 상당수는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어떤 보조제는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어떤 보조제는 약물과 충돌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진실을 병원과 제약사, 영양제 업계는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65년 인생과 35년 의사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는 의학적 근거와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릴 것이며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불필요한 보조제를 덜어내어 지갑을 지키실 뿐 아니라 몸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병을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무료이지만 앞으로도 저 같은 의사가 평생의 경험을 통해 드리는 소중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신다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조제를 남용하게 되었을까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건강보조식품 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구매율은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년층의 월 평균 건강 관련 지출 중 상당 부분이 건강보조식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TV 광고와 홈쇼핑, 인터넷을 켜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제품만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치매 걱정이 줄어든다는 식의 화려한 문구가 쏟아집니다. 누구라도 불안한 마음에 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지요. 특히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싶은 의지가 강한 노인 세대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먹으면서도 오히려 건강해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외래 진료실에서 한 움큼의 알약을 꺼내 놓으며 선생님, 저 이거 다 먹고 있어요. 이제 건강하겠지요? 라고 묻는 환자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알약 중 절반 이상은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았고 일부는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의 박모 씨는 매일 아침 10종이 넘는 보조제를 복용했습니다. 비타민, 칼슘, 은행잎, 오메가3, 홍삼까지. 그러나 그는 피로가 점점 심해지고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고 결국 보조제 중 일부가 간에 독성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는 씁쓸한 진실 앞에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상업적 이익과 결합할 때 누군가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보조제는 바로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항산화제라고 부르며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해준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도 수십 년 전에는 전 세계 의학계에서도 항산화제의 힘을 크게 기대했습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면 암이나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였지요. 그래서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대량으로 함유한 보충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고에서는 마치 이 알약 하나면 젊음을 되찾는다는 듯 호도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임상시험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수십만 명 규모의 연구 결과 고용량의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암 발생률이 증가하거나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보고된 것입니다. 특히 흡연자에게서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복용했을 때 폐암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은 전 세계 의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그 피해자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는 흡연을 하면서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며 매일 고용량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야 폐가 버텨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던 분이지요. 하지만 몇 년 후 그는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원인이 보조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구 결과와 임상 경험을 종합해보면 결코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타민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은 세포막을 보호하는 중요한 영양소지만 고용량으로 보충제를 복용하면 혈액응고 과정에 영향을 주어 뇌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여성 환자는 비타민이 고용량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하다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 가족은 건강을 위해 먹은 건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라며 오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명확합니다. 영양소는 부족할 때만 필요한 만큼 보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계신다면 굳이 알약으로 고용량을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항산화 효과를 원하신다면 알약이 아닌 음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에는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성분들과 어우러져 몸속에서 조화롭게 작용하기 때문에 과잉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약을 삼키지 말고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접시에 올리십시오. 항산화는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결국 진실을 밝혀냅니다. 1996년 미국에서 발표된 유명한 연구, ATBC 연구에서는 흡연 남성 3만 명을 대상으로 베타카로틴을 장기간 복용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집단에서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했고 사망률도 더 높았습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인 HOP-TOO 시험에서는 고용량 비타민이 보충제가 신부전 발생을 늘리고 뇌출혈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의학계는 더 이상 고용량 항산화제 보충제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이 광고 현장에까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광고에서는 여전히 비타민이 젊음과 혈관 건강, 베타카로틴 눈과 폐를 지켜주는 천연 항산화제라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환자분들은 그 광고만 보고 안심하며 매일 삼키는 것이지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연에서 얻으십시오. 비타민 E는 아몬드, 해바라기씨, 아보카도 같은 음식에 풍부합니다. 이런 음식은 비타민 E뿐만 아니라 섬유질, 미네랄, 다른 유익한 성분과 함께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균형 잡힌 효과를 줍니다. 베타카로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근, 고구마, 호박,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색깔이 선명한 채소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실제 제 환자 한 분은 매일 고용량 항산화제를 드시다가 건강에 문제를 겪고 나서 제가 권해드린 대로 매 끼니에 색깔 다른 채소 2가지 이상을 원칙으로 삼으셨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소화도 좋아지고 피부톤이 맑아졌으며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알약 대신 식탁을 고른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라고 웃으시던 그분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항산화제는 알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보충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을 다양한 색깔로 그리고 매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진짜 항산화 전략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금지 보조제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무조건 챙기시는 보조제인데 잘못 드시면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릴 보조제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칼슘은 우리 뼈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칼슘을 많이 먹어야 골다공증을 막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약국이나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보조제 중 하나가 칼슘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칼슘을 얼마나 그리고 어떤 형태로 섭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70대 여성 환자분에게서 자주 보았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은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골다공증 초기 소견이 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칼슘제를 하루에 2번 무려 2000mg 이상 드셨습니다. 뼈는 단단해지겠지라고 믿은 것이지요. 그런데 몇 년 후 뜻밖에도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딱딱하게 석회화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뼈를 지키려다 오히려 심장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 연구에서 칼슘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혈관 석회화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남는 칼슘이 뼈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 벽에 침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뼈는 단단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혈관이 굳어버리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칼슘 섭취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오히려 뼈 건강에 유익하고 심장에도 해롭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즉, 문제는 보충제라는 인위적 형태와 고용량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칼슘제를 무턱대고 늘리지 말고 음식으로 섭취를 늘리십시오.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유제품은 모두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음식 속 칼슘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이 필요할 때 조금씩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충제로 알약을 삼키면 짧은 시간에 혈중 칼슘이 치솟고 그 결과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서는 칼슘 보충제 과다 섭취가 신장 결석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75세 남성 환자분 한 분은 하루에 3알씩 칼슘제를 드시다가 갑자기 소변에서 피가 나오고 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큰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고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타민 D와 함께 적절한 햇볕, 규칙적인 체중부하 운동, 음식 속 칼슘의 균형 있는 섭취입니다. 보충제는 부족한 경우 의사의 권고 아래 필요한 최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칼슘 보충제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매일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여성 집단에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30%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고용량 칼슘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노년층에서 혈관 석회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환자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곤 했습니다. 보십시오. 뼈는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심장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라고 여쭈면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 과도한 복용을 중단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음식만으로 충분히 칼슘을 섭취하기 어려운 분, 특히 우유나 유제품을 잘 못 드시는 분들, 혹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분들은 의사의 처방 아래 제한적으로 보충제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고용량을 장기간 무분별하게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슘 보충제를 대체할 수 있는 더 건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음식으로 섭취하기입니다. 작은 멸치 몇 마리, 한 컵의 우유, 두부 반 모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멸치와 두부는 우리 식탁에 친숙하면서도 가격도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햇볕 쬐기입니다.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몸에서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흡수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을 때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하루에 20분 정도만 햇볕을 쬐어도 충분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만 생활하시며 햇볕을 거의 보지 못해 칼슘을 먹고도 흡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체중부하 운동입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만으로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중이 실리는 자극을 받아야 골밀도가 유지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은 모두 뼈를 튼튼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약국보다 운동화를 먼저 찾으십시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칼슘은 부족하면 문제지만 과다하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보충제 알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햇볕, 운동 이 세 가지 축을 기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보조제는 은행잎 추출물, 흔히 징코라고 불리는 건강식품입니다.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진다. 치매 예방에 탁월하다. 심지어는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가 맑아진다. 이런 문구를 들으면 나이가 들수록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과 치매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주제이니까요. 실제로도 진료실에 오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먹으면 치매 안 걸린다던데요? 하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반드시 솔직히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효과는 과장되어 있으며 위험성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효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초기 연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후 더 큰 규모의 임상시험들에서는 그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주 경미한 인지 기능 개선이 보였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에서도 치매 예방을 위해 은행잎 추출물을 권장할 근거는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효과보다 위험성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가 잘 멈추지 않도록 만드는 성분이지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함께 복용하는 분들이 은행잎 추출물을 같이 먹을 경우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드시던 70대 남성 환자가 작은 낙상사고로 머리를 부딪혔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 큰 뇌출혈로 발전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 환자는 단순 치과 발치 시술을 받다가 출혈이 멎지않아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매일 드시던 은행잎 보조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냥 기억력에 좋다길래 먹었을 뿐인데라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와 기억력은 단순히 알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행잎 보조제는 불필요한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 고혈압 심장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위해서는 검증된 생활 습관이 훨씬 강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혈류를 개선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춥니다. 사회적 교류는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줍니다. 건강한 식습관, 특히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예방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은행잎 알약에 의존하는 대신 매일 걷고 대화하고 채소와 생선을 즐기시는 것이 훨씬 확실한 방법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주도한 GEM 연구 GINK 주요 이밸류에이션 오브 메모리 스터디입니다. 무려 3,000명이 넘는 노인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복용하게 하고 치매 예방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치매 발생률은 은행잎을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장기간 복용에도 치매 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유럽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게 은행잎을 투여했지만 위약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신경학회와 치매 관련 권고안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을 치매 예방 목적으로 복용할 것을 권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보조제를 찾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을 이용하는 상업적 메시지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치매가 오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은 노년층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 두려움의 틈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은행잎 광고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냉정합니다. 효과는 미미하거나 없고 출혈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90세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생활 습관을 강력히 권합니다. 첫째, 매일 걷기입니다. 걷기는 뇌혈류를 늘리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돕습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꾸준히 걸어도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두뇌 자극 활동입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퍼즐을 푸는 활동은 뇌의 신경망을 강화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70세 이후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분이 계신데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훨씬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외로움은 뇌를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대화하고 모임에 나가서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치매 위험이 최대 40%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넷째, 식습관입니다. 지중해식 식단, 즉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를 중심으로 하는 식단은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반대로 설탕과 가공식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를 빠르게 노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은 알약이 아니라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결코 기적의 열쇠가 아닙니다. 걷고, 배우고, 소통하고, 잘 먹는 것, 이것이야말로 35년차 의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보조제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헬스장에서 젊은 분들이 흔히 먹는 단백질 보충제, 이제는 노인들 사이에서도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해준다는 이유로 많이 드십니다. TV나 인터넷에서는 단백질이 곧 건강이다. 노인도 매일 단백질 보충제를 마셔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지요. 물론 단백질은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단백질을 파우더 형태로 고용량 섭취할 때 생깁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 한 분은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 2스쿱씩 마셨습니다. 근육이 더 생기고 튼튼해질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피로와 구토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단백질 파우더 과다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고령자에게 고용량 단백질 보충제는 신장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 당뇨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단백질 과다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그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백질 파우더에는 단백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 감미료, 첨가제, 심지어는 중금속 오염 사례까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일부 해외 단백질 보충제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을 키우는 건 파우더가 아니라 식탁입니다. 달걀, 생선, 두부, 콩, 살코기 같은 자연식 단백질이 훨씬 안전하고 균형 잡힌 방법입니다. 특히 두부와 콩류는 소화가 잘 되고 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실제로 80대 여성 환자분 중 한 분은 단백질 파우더 대신 매일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2토막을 식단에 넣었습니다. 1년 뒤 근감소증 위험이 있었던 그분의 근육량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신장 기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약보다 반찬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여러분, 단백질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용량 파우더 보충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겐 신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근육과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식탁의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5번째 금지 보조제는 바로 무분별한 종합영양제 패키지입니다. 요즘은 패키지 건강 세트라는 이름으로 수십 가지 영양제를 한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루 한 팩이면 영양이 완벽하게 채워집니다. 이제 고민하지 말고 한 번에 챙기세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편리함이 함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패키지를 아침마다 한 움큼 삼키며 안심합니다. 이제 부족한 영양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그 속에는 중복된 성분, 필요하지 않은 성분, 심지어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주는 성분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합영양제 패키지를 드시던 환자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한 65세 여성 환자분은 피곤함을 해결해 보겠다며 매일 12알이 들어있는 패키지를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원인을 추적해 보니 패키지 속에 들어있던 고용량 비타민어와 여러 허브 성분들이 간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병을 만든 셈이네요. 또 다른 70대 남성 환자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었는데 건강을 위해 종합영양제를 추가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잎, 오메가3, 마늘 추출물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작은 잇몸 출혈이 머지않아 치과 치료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의약품과 보조제가 충돌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영양제는 알약이 아니라 음식에서 얻는 것이 기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합영양제 패키지를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간, 신장,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합영양제라는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필요한 성분만 의사의 권고 아래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뼈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칼슘 비타민 D를, 채소 섭취가 부족하다면 비타민 C를, 채식을 오래 하시는 분이라면 비타민 B12를 보충하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는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도 대부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맞춤형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의사와 상의하여 최소한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한 번에 다 해결된다는 달콤한 문구는 상업적 유혹일 뿐 의학적 진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65년 인생과 35년 의사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 보조제 5가지 고용량 비타민이와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과다 섭취,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무분별한 종합영양제 패키지 이 5가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알약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식탁의 음식, 매일의 걷기, 햇볕 아래에서의 비타민 D 합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평생 강조해온 원칙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드렸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무료이지만 앞으로도 평생 의사가 직접 전하는 귀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건강을 지키실 수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먹어본 보조제 중 불필요하다고 느낀 것, 혹은 도움이 되었던 생활 습관을 적어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 건강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작은 실천이 건강한 삶을 만드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양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